현재 기업 부채율이 70% 이하로 낮춰졌는데 국가 부채는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채는 현재 52%입니다. 그렇지만 광의의 국가 부채,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하게 되면 오늘 현재 181%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총 부채, 기업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포함하면 250%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다. 지금 현재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 위기 가능성을 저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해주셨고 특히 네. 이제 경제가 좀 이제 침체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뭐 1,500원 넘어가던 와중에 조금 또 안정된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환율, 지금 뭐 전쟁,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전쟁과 상관없이 환율은 이렇게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964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보니까 1,475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00원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R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86% 확률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86% 확률로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1997년도 2,000원을 찍었고 그 아래 보시면 2008년도에 1,600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6% 확률로 줄을 끊고 밑에를 보시면 언제가 또 1,500원을 넘어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저는 이제 계속 환율은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뭐 신현송 총재가 4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만 이렇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것은 뭐 의심할 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개인과 기업이 한 1조 달러가 넘는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50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오지만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원래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삼성이 미국의 공장을 완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란 전쟁이 오히려 이걸 좀 가속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좀 완화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뭐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를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은 큰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란 전쟁과 상관없이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PPT가 우리나라의 GDP가 세계 한 13위 정도 된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미국은 한번 보시면 30조 달러입니다. 네. 중국은 20조 달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가 GDP가 9위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 오히려 제조업 강국인데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관광, 금융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지금 러시아는 이제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그래프 중에 이제 하나죠. 이렇게 원화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이게 순위가 한 35위에서 한 40위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게 20위까지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원화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결제되는 순위는 한 70%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건 한번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전 세계 미국의 2배나 풀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10만 원에서부터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현재 한 6천억 정도가 풀렸다고 오늘 신문에 났고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800만 원 이하면 다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받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다 줬거든요. 네. 99% 국민이 다 받았습니다. 한 1% 국민들 이제 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돈을 2배나 더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국제 GDP에서는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주식 시장에서는 한국이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원화 가치가 뭐 국제 기준 대비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란 전쟁을 지금 꼽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 쪽은 더 위험해지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연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원달러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매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추세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밑에 거 보시면 충격적이죠. 지난달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다. 자랑 엄청 했습니다. 뭐 한국은행은 보면 항상 세계 9위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떨어진 거예요? 네, 바로 떨어졌죠. 홍콩 보세요. 4,300억 달러. 홍콩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더 작습니다. 네. 대만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대만은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 외환보유액 위에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고 90%가 미국의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고 현금이 예치금입니다. 현금은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을 투자하겠다.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동원할 돈도 없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금은 한번 보시면 1%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외환보유고의 1%만 현재 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스위스, 홍콩 100%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80%, 사우디와 러시아도 지금 외환보유고를 더 비축을 늘리면서 외환보유액이 GDP에 사우디가 60%, 러시아가 45%,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4,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23%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한국은행이 항상 뭐 외환위기 없다고 했지만 97년도에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틀 뒤에 우리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고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계속 살아있다. 저는 30% 가능성으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환율이 1,500원 넘으면 또 온 언론이 난리를 날 거다.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BIS가 우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근무하다가 나온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본인은 1,530원 환율이 찍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신현송 총재는 옥스퍼드 대학 박사를 받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의 90%는 다 달러 자산입니다. 본인은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무 상관없이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부 다 95%가 달러와 파운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야 뭐 계속 해외에서 계셨기 때문에 뭐 이제 부동산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뭐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안 터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보험의 성격으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문제가 안 터지면 문제가 아닐 텐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외화를 계속 벌어오니까 위험도 리스크가 조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문제가 저는 뭐 우리 기업
기업과 개인은 굉장히 환율 상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지침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기업은 기업의 부채를 70% 이하로 낮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현재 기업 부채율이 70% 이하로 낮춰졌는데 국가 부채는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채는 현재 52%입니다. 부채율이. 그렇지만 광의의 국가 부채, 우리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하게 되면 오늘 현재 181%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총 부채 기업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포함하면 250%다. 오늘 현재 프랑스가 113%에 되는 부채율 가지고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줄여서는 안 된다. 지금 프랑스는 그 실업급여 월 1,0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씩 직장을 다니나 안 다니나 최고 실업급여를 1,000만 원씩 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스 병이다, 복지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프랑스는 113%의 부채율을 가지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광의의 국가 부채가 18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IMF에서였나 뭐 벨기에와 한국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 좀 뭐 걱정된다 뭐 이런 거를 뭐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어쨌든 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 외화금 어디에 투자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전부 다 미국의 정부 채권이나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고 현금은 4% 200억 달러밖에 없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한 신호에 대한 그래프인데 일단 우리가 빨간선 밑으로 지금 접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약 부분에서 만들어 놨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금리나 환율은 이렇게 1,500원 뭐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현재 86% 확률로 우상향, 서울의 집값은 90%, 금값은 7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을 저는 30%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2029년에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60%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니까 3년 뒤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무역 의존도가 1위 국가는 독일인데 80%고 지금 원래 적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아니 원하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걸 내가 받아서 어디 쓰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우리 지금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한일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없다는 거고 광의의 국가 부채 보세요. 우리가 181%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 바로 18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약 3에 보시면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채율은 60%를 3년 뒤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IMF가 계속 경고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가장 우려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뭐 외환위기 없다, 안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환율은 1,530원 이번에 찍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부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되고 1997년도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없다고 했지만 이틀 뒤에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었고 저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이 데이터나 지표를 믿어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절대 안심한 상황은 아니고 스스로가 잘 대비하고 제가 대책 써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0%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또 미국의 S&P 주가 지수를 사라. 가장 좋은 대비책이다. 달러 기반의 자산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만 환율이 올라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그 지금 현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화도 네. 이제 다 이제 뭐 국채나 뭐 회사채만 가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이제 약속한 거는 이제 200억 달러인가요? 이제 매년 투자를 해야 되면. 어쨌든 그게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외환 보유고가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간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약일에 제일 밑에 보시면 한미 관세 협정은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2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다가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두 개 합치면 3,500억 달러예요. 네.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90%가 다 미국에 직접 투자로 가는 겁니다. 제가 밑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DI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는 걸 말하고 FII 외국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은 75%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삼성전자는 5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쿠팡은 100%가 해외 지분이죠. 네. 롯데도 롯데홀딩스라고 해서 일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그 주식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외국 기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행은 또 이미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그 회사가 있고 어느 나라 국민을 일자리를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롯데는 전체 근로자의 70%가 한국, 30%가 미국입니다. 국민은행은 당연히 한국이 100%를 가지고 있고 쿠팡도 100%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 44%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간접 투자한 거 있죠.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투자한 것을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는 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고의 90%가 미국의 공장을 짓는 데 소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게 우려고. 어쨌든 저는 이제 국회나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게 이 약점을 좀 보완해달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더 많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게 좀 정부가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보유고는 90%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투자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화에서 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미국에 재투자가 된다면 어쨌든 외환 뭐 위기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거를 뭐 그래도 뭐 한미 통화 수합이라도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 수합을 거절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화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원화의 경쟁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강점해 보면 제조업은 세계 5위입니다. GDP는 13위지만 금융은 세계 40위다.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좀 가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이라도 좀 하자. 여기 위험 요소에 보시면 제가 세 번째에 써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화 수합은 거절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 통화 수합가 700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아예 종료가 되어 있고 한일은 100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 미국은 통화 수합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엔화를 가지고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로,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 파운드 이 5개 나라는 외환 위기가 날 일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은 거절했지만 일본이라도 좀 해달라. 정부가 이 한일 통화 수합이라도 우리가 좀 맺어서
700억 달러까지 좀 확보를 하라. 이제 그게 정부에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 원화가 국제에서 통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스와프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그러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고 받기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아무 가치 없으니까 이제 안 해준다는 거고 저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지금 직접 투자를 해서 3,500억 달러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하고 해주는데.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좀 해줘도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는 일본이라도 좀 우리가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교력을 좀 발휘를 해달라 예, 예.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위기가 안 오더라도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건 맞네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 좋아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